자, 그래요. 녹화하면서 수업을 좀 해보십시다. 우선은, 그래. 이전에 하던 천일문의 마무리를 좀 해보십시다. 어떻게 좀 끝까지 좀 해봤니? 네.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봅시다. 뭐 어디서 뭐든지 간에 상관없어. 160쪽에 160쪽에 488번. 488번. 자, perfection is achieved. 자, 이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데이 법비, 요 녀석 갖고 문제가 나온 것 같거든?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완벽함은 성취된다, 달성된다, 완벽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언제 완벽함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더할 무언가가 없을 때가 아니라, 뭔가 더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음, 가져갈 게 남지 않았을 때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는, 아이고, 여기다 치지 말자. is, 네모 또 치고. 그러니까는, take away, 뺏어가는 거야. 빼앗다도 되겠지만, 그냥 빼다라고 하자. 자, 완벽함이라는 거는 더 할 게 없을 때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완벽함이라는 거는 더 이상 뺄 게 남지 않았을 때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생딱지베리 선생께서 이야기하셨답니다. 아니, 어린 왕자에 어디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여튼 간에 그런 게 있었대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겠네. 또 뭐 있을까? 162쪽에 494번. 494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말이라고 하는데, in fact, 사실, 컨센서스라는 거는 글쎄, 컨센서스가 정확히 무슨 뜻으로 던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만장일치라던가, 뭐, 의견일치라던가, 그럴 때 쓰는 말이니까 일단은 의견일치라고 해보자. 의견일치는 rarely comes. 자, rarely가 무슨 뜻?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의 부정어입니다. 낫이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봐야 돼요. 자, 여튼 의견일치라는 거는 certain cohesion의 형태가 없을 때, 뭐 and가 뭐랑 뭐를 있는지는 and absence라는 게 뭐 이걸 2번이라고 할 때 1번이 뭘지는 좀 봐야 되겠어. 자, 그렇답니다. 두려움의 부재. 자, 미묘한 강압. 음. 의견일치라는 거는 미묘한 강압의 무슨 형태 없이는 거의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의견일치라는 거를 할 때는 강압이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있다는 거야. 강압이 좀 필요하대. 의견일치라는 걸 볼 때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 뒤에 is라는 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다른 문장이네, 그러면은. and 뒤에 이건. 그러니까는 불일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의 부재는 순수한 자유의 소스이다. 근원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일치라고 하지만 그냥 뭐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 순수한 자유라는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어쨌거나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의견일치라는 거는 어쨌거나 약간의 강압이 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거에 두려움의 부재,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시하는 거야 말로 온전한 자유로움의 근원이다라고 하지만 그냥 온전한 자유로움이다. 납니다. 뭐
아마도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뭐 의견 일치할 때는 좀 강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면서 뭔가 의견을 일치시킬 때는 강압이라는 거를 압박이라는 걸 좀 받으니 그럴 때 내가 난 이런 생각 아닌데 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자유를 갖고 있는 거다 랍니다. 이거 강압 강제 요거는 수능 때 외워야 될 단어도 아니니까는 그냥 다른 시험에서도 이거 표시해 줄 거야 이거. 또 499번. 499번. 자, be as careful of the books라고 하네. 이게 as가 왜 붙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얘랑 얘가 대꾸인 거 아닐까? 뭐만큼이나 뭐. 이럴 때 뒤에 as가 등위 접속사란 말이지. 컨정션이 접속사. 그렇다는 거는 of the company you keep이라고 하는 걸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of the books겠지 뭐. of 어쩌고잖아. You read가 books 수식하는 말일 거고 you keep이 company 수식하는 말일 테니까. 자, 그리고 careful이란 말은 원래 of를 달고 다녀. 그러니까 뭐뭐를 조심한다. 그러니까는 네가 읽는 책을 조심하는 것 아니지. 네가 갖고 있는 친구를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뒤에 거부터 먼저 해석하자고. 네가 갖고 있는 친구를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네가 읽는 책도 조심해라.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서 읽으래. 뭐 이거는 접속사일 테니까 넘어가고. for 이것도 등위 접속사입니다. 뭐뭐 때문에란 뜻이야. 뭐뭐 함으로. 왜냐하면 너의 버릇과 성격은 as 또 나왔네. 자, by the letter가 2번이면은 by the former가 1번이겠지 뭐. 모양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의 버릇이나 성격 같은 거는 letter, 후자 만큼이나 전자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후자가 뭐? 얘랑 얘 얘기했잖아. 컴퍼니. 동료. 그러니까는 너의 버릇이나 성격 같은 거는 후자, 즉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만큼이나 네가 읽고 있는 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네가 갖고 있는 친구들만큼 네가 읽는 책도 좀 조심해라. 라고 하네. 책도 좀 골라가면서 읽으라는 거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 적어도 작가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지. 또 뭐 있을까? 예? 끝 아니심? 그렇네. 그려. 어법 직결 어쩌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인디라 간디. 이 양반 누군지 아시? 인디라 간디? 누구 딸내미인데? 인도 건국의 아버지들이라 그러면은 뭐 2명 아니면 3명 정도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2명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간디, 마하트마 간디 하고 네루 두 분 중에 한 분 딸이거든. 간디 딸이 아니야. 네루 딸이야.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인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심화시키신 절대로 좋은 평가는 못 해주겠는 양반이기도 합니다. 뭐 여튼간에 뭐 간디건 네루건 간에 종교적인 문제 뭐 그런 거 하고 경제라던가 그런 것 쪽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인디라 간디 이 양반 덕분에 지금 현대 인도의 그 부정부패의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할까? 시작은 아니지. 시작은 자기 아버지가 한 거니까 심화됐다고 할까? 좀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좋게 봐줄 양반은 아니야. 여튼 그렇답니다. 여성 총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그게 뭐가 중요해. 자, 여튼간에 그래. 드디어 이 책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 수고하셨고요.
자, 뭐 잠깐 좀 쉬었다가 좀 다음 걸로 넘어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다음 거 얘기는 그거지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하고 답을 좀 해보십시다. 잠깐 좀 쉬었다 하지 뭐. 그러면 뭐 이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2019년도 거, 9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요거 맞지 이거? 그림 요거 나와 있는 거? 아, 이거를 가지고서는 좀 질문을 받아보십시다. 질문거리 뭐 틀린 거든 뭐 아니 뭐든지 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13번 33번. 자, 여튼 빈칸에 들어갈 말이구먼. 자, 테세우스. 아, 혹시 테세우스라는 양반 얘기 들어본 적 있니?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영웅 중에 한 명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 뭐,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완성한 사람이, 그 누구였더라? 하여간, 어쨌거나, 그리스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위대한,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이었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테세우스가 유명한 거는, 사실 뭐, 테세우스가 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보다는 테세우스의 배라는 걸로 유명한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심? 테세우스의 배. 그리스는 어지간하면은 전쟁을 할 때 그 수군을 위주로 전쟁을 했었거든. 수군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을 죄다 배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스의 그 시민들 남자 시민들은 죄다 그랬다고 보면 돼. 어쨌거나 간에 어느 날인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 무슨 그리스 사람들은 왜뭐 철학 가지고 쓸데없는 질문 던지는 거 좋아했잖아. 그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였거든. 어떤 사람이 옛날 테세우스를 좀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테세우스가 그래 뭐 배를 몰고 갔어. 근데 배를 몰고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보니까는 배가 좀 망가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망가진 부분만은 다른 데서 판자 가지고 와서 다른 데 판자를 좀 뜯어가지고 그 부분을 고쳐. 또 나갔다 보니까 또 망가져. 또 고쳐. 나갔다 보니까 또 망가져. 또 고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싸그리 다 모든 부품들을 다 갈아치워가지고 새 배처럼 된 배가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배는 테세우스의 배가 맞는 건가? 라는 거. 그럼 뭐 이를테면 이런 거지. 내가 스마트폰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는 스마트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액정을 갈았어. 배터리가 나가서 배터리를 갈았어. 메인보드가 나가서 메인보드까지도 갈았어. 카메라도 나가서 카메라도 갈았네? 싹 다 갈았네? 그럼 내가 산 핸드폰 맞나? 라는 질문. 그거에 대한, 확실히 답은 뭐 정해놓은 건 없어. 다만, 그거를 테세우스의 배, 라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그렇게 뭐 치환을 해서 얘기하던 게, 그리스 사람들의 뭐 말장난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도 뭐 정확한 답을 내리긴 좀 힘든 얘기지. 그 얘기야. 그거를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글은 별로 읽어볼 필요도 없어. 봅시다. 테세우스가 그러니까는 전쟁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그와 그의 부하들을 실어 날랐던 배는 너무나 트레주어 되어서 소댓 꿈은 테세우스가 영웅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테세우스 아마 그랬을 거야. 테세우스가 몰고 갔던 배를 그러니까 우리 마치 그 거북선 같은 거 있잖아. 거북선처럼 전시를 해놨대. 근데 그 전시한 배가 좀 오래돼가지고 뜯어고치고 그래가지고 다 뜯어고쳐버린 거.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영웅 테세우스가 탔던 그 배가 맞나? 라는 질문. 이었다고. 원래 질문은 그거였어. 그러니까는 그와 부하들을 싣고 갔던 배는 너무나 보물스러워져서 소중히 여기다. 트레저가 보물이잖아. 그래서 보물처럼 여기다. 너무나 보물처럼 여겨져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존했다고. For years. 여러 해,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리플레이싱, 바꾸면서 그것에 오래되고 썩어 있는 플랭크, 판자야. 아래 널빤지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 정도 는 알아놔야 돼. 그래서
새로운 나무 조각들로. 예. 그러니까 아마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좀 잘못 얘기한 거였고, 뭐 나갔다 싸움 나갔다 싸움 나갔다 돌아오고 싸움 나갔다 돌아오고가 아니라 아예 처음 싸움 나갔다 돌아왔을 때 이 배를 그냥 전시물로 딱 놔뒀는데 전시물이 너무 오래되니까는 썩어버려가지고 그 부분을 뜯어고치고. 아,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야.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철학적인 질문일 뿐이야. 실제로 이런 일이 있던 건 아니야. 어쨌거나 간에 그래가지고 여러 해 동안 다 뜯어고쳐가지고 결국에는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원래 부품 남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 새 부품들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거는 플루타르크가 아니라 테세우스가 타고 갔던 그 소중한 그 뭐랄까 문화 유적 맞냐고. 이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나라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거든.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 남대문이 싸그리 불타버렸어. 어떤 미친놈 하나가 불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대문을 새로 싸그리 다 지어놨어. 완전히 불타버렸으니까 원래 건 아니었겠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여전히 남대문으로 인정을 해. 남대문이 좀 그렇다 그러면 솔직히 남대문이 좀 너무 잘못 지었거든. 그 잘못 지은 것도 잘못 지은 거고 그 만들 때 그 건축가라고 했던 사람이 돈을 다 헤쳐먹어가지고 완전 그 싸구려 가짜제 뭐 그런 걸로 그냥 도배해놨어. 그러니까 솔직히 그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남대문은.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는 수원 행성이야. 수원 행성 6.25 때 싸가지 무너졌거든. 사실 그 전부터도 우르르 무너져 있긴 했지만 6.25 때 완전 박살이 나버렸거든. 그래서 새로 다 지었어. 근데 우리는 그 수원 행성을 여전히 뭐랄까 유네스코에 이거 우리 문화유산이요 라고 등록을 시켜버렸어. 한국은 부품 다 갈아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거를 좀 과도하게 지키는 데가 있다 그러면 영국 같은 데가 좀 있을 거야.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영국하고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 관념을 갖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 뭐 어쨌거나 간에 그렇대. 그 질문 자체가 테세우스의 배라는 철학적 질문이야. 자, 플루타르크가 필로소퍼들에게 물어봤던 플루타르크, 이것도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후기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영웅들의 영웅전을 썼던 작가 이름이야. 플루타르크는. 플루타르크가 철학자들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이거였다. 그 수리된 배는 여전히 똑같은 배일까? 테세우스가 항해했던.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다 고쳤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야. 자, 하나의 널빤지를 제거하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차이를 만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치? 뭐 판자 하나 뜯어 고치는 건 상관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트루일까? 사실일까? 원스 이거 접속사입니다. 한번 뭐뭐 하면 한번 모든 판자들이 교체되고 나면 여전히 진실일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심? 테세우스 배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냈는지? 그러니까는 처음에 판때기 하나 뜯어 테세우스의 배. 그러니까 우리의 그 훌륭한 유물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뭐 아까 이거 뭐 남대문이라고 얘기해 보자. 남대문이 있어. 만약에 남대문이 조금 망가져가지고 남대문에 판때기 하나, 소나무 하나 갈아 끼웠어. 그럼 여전히 남대문인가? 여전히 남대문이겠지. 근데 싸그리 불타버리던가 아니면은 뭐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다 보니까 원래 부품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럼 이거 여전히 남대문이냐?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지.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한다. 그 배는 빈칸이어야만 한다고. 이것만으로는 답을 알 수가 없지. 하지만 뒷부분이 문제야.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것 뭐 빈칸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배가 push it around 뭐 그냥 뭐 밀려가게 되어서 된다면 그 여행 동안에 그리고 작은 부품들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2번이면은 뭐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수동태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얘는 수동태 과거분사가 아니라 동사야, 동사. 그럼 얘가 1번이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배가 밀려가가지고 여행 동안에 배가 밀려가서 작은 부품들이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이미 여전히 이미 멈춰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뭐가 되기를 테세우스의 배가 되기를 멈춰버린 거야. 자, 빈칸이 뭐였길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아니 배가 항해했다가 나가가지고 조그만 부품 하나만 갈아서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테세우스 배가 아닌 꼴이 돼버렸대. 그렇다는 거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 부품이 빠져도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부품 하나라도 갈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아니 배가 항해 나갔다 와서 돌아와가지고 뭐 조금 항해 나가서 그냥 지가 나가 있을 때 조그만 부품 하나 고쳤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부품. 에 관련돼 있는 말이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러니까 그 배는 1번 승리의 리마인더 이건 아니지. 승리를 상기시켜 주는 거. 물론 뭐 승리를 상기시켜 주려고 그거 뭐 옆에 전시해 놨겠지만은. 자, 2번 모든 부품들의 총합. 자, 그러니까는 모든 부품이 다 갖춰져야 그 배라면 이거 그럴싸하다고 생각해. 자, 3번. 의도된 사용법에 맞는다면 이건 아니고 4번. 그 나라의 프로퍼티, 재산이라면 5번. 오랜 기간 동안 주변에 있어야 한다면 주변에 있어야 한다. 아니지요. 여튼 답은 그럴싸한 말은 2번밖에 없을 것 같아. 그 부품들이 다 있어야 그 배다. 라고 한다 그러면 테세우스의 배라는 거는 존재할 수도 없는 물건이다. 조금이라도 뜯어고치는 순간 원래 물건이 아니니까. 이거 영국 사람들이 좀 그렇다 그랬잖아. 미국 사람들도 은근히 좀 그래. 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잖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원래 만든 거잖아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생각이 좀 비슷비슷하더라고. 거기다가 미국은 역사가 길지도 않잖아. 네. 기껏해봤자 뭐 한 250년? 나라 구실한 지는 15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골동품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무지무지 심해. 이게 제일 안심한 나라는 누가 말해도 이집트고, 이집트에서 무슨 뭐 길바닥에서 3000년 된 골동품을 하나 집었어. 뭐 집에 가서 그냥 뭐 받침대로나 쓸까? 뭐 이런 분들이신지라. 그러니까는 뭐 피라미드 새로 뜯어 고치던 말든 별로 상관도 없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실제로 피라미드 이런저런 짓 좀 했었어. 피라미드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스핑크스 에다가 이런저런 미친 짓도 많이 했었어. 별로 관심 안 가져. 너 고쳐도 피라미드지 뭐. 이런 분들이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럴수록 그 자기네 역사적인 물건들에 대한 뭐 좋게 말하면 대접을 좀, 좀 덜 해준다? 뭐 이런 거, 아니, 좋게 말하면, 이건 나쁘게 말한 거구나. 나쁘게 말하면 자기네 역사적 물품에 대한 대접이 좀 박하다?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뭐 뜯어 고치고 그러는 거? 오히려 옛날 유적지 뜯어 고치고 그러는 거는 역사가 긴 나라일수록 옛날 유적지 뜯어 고치는 거에서 굉장히 관대. 우리나라도 그렇거든. 중국은 뜯어 고치는 거 관대하기는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남겨놓은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중국은 이거 도가 좀 많이 지나쳐. 솔직히 우리나라도 좀 그것도 좀 문제라면 문제인데, 아니, 유적지 같은 거 있으면 좀 그냥 냅두라고 좀. 가만히 냅두시지 못하거든? 최소한 앞에 무슨 뭐, 식당이라도 지어줘야 되는, 뭐 그런, 뭐, 얼마 전에, 저기, 용골산이라고, 저기, 순창, 지난주에 용골산이라고 순창에 있는 그 뭐 산에 등반을 하고 왔거든.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는 산들을 죄다 깎아놔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명언 같은 거 챙겨놓고 뭐 이거 별짓 다 해놨어. 영국
미국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은 어우 개 지랄을 했을 거 진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관심 크게 뭐라고 안 해. 아니 뭐 이집트? 아유 그런데 말 걔네들은 말해 뭐해. 응. 자기네가 아부다비 신전 같은 거 그 몇천 년대 신전 뭐 그거를 야 우리 댐 지어야 되는데 저 신전 그냥 그 물에 잠궈버리자. 물에 담궈버리자. 라고 지들 그냥 그래버려. 그렇게 정해버려 그냥. 몇천 년대 신전? 아 몰라 댐 지면 물에 잠길 테니까 그냥 냅둬. 그러고서 물에 그냥 그래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유엔에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시커멓게 막 달려와가지고 딴 나라 사람들이 그 유엔하고 특히 미국이 그런데 목숨 건다 그랬잖아. 아예 아부다비 신전이 있는 그 산 자체를 잘라가지고 산 자체를 들어 옮겨버려. 산을 들어 옮겨. 그랬어. 근데 실제로 그랬어. 이집트 본인들은 그까짓 거 물에 잠기면 좀 어떤데? 이랬다니까. 아부다비 치면은 신전이가 나오겠지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집트 아스완의 남쪽 280km 지점. 아스완이라 그러면 아스완 댐입니다. 댐이에요. 댐이 유명합니다. 뭐 여튼 간에 아니 왜 이래? 이리 와. 대단하지 않냐? 이거 실제 물건이 이거 CG 아니야? 옮겨 놓은 거야 이미. 옮겨놨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하던 짓이야. 이거 아부신벨 신전 실제로 하던 짓이야. 이 짓거리를 했어. 다 잘라가지고 산채로 들어 옮겨버렸다. 이렇게 산채로 산채를 깎은 게 아니라 산을 깎은 게 아니라 산을 잘라서 들어 옮겨. 신전 다 통째로. 정말로 이렇게 옮겨. 다 잘라서.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거 안 할라 그랬다니까. 이집트는 그냥 물에 다 담궈버리려고 그랬어. 그 정도로 자기네는 그게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그랬지만 중국도 비슷해 사실은. 근데 요즘 중국은 2010년대 이후부터는 요즘 중국은 자기네 그 뭐랄까 문화의 의적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은 다 접근 금지를 때려버리거든. 아니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1970년대부터 80년대 있던 그 문화 대혁명. 그거 뭔지 알고 계시지 않습? 얘기가 되게 복잡한데 어차피 진도 크게 나갈 필요 없으니까 딴소리 좀 하면은 문화대혁명이라고요. 옛날로 아니고 뭐 1970년대 쯤에 그때 중국의 주석 이름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심? 중국의 초대 주석? 공산주의 중국을 만든 사람. 마오쩌둥. 모택동. 마오쩌둥. 이 양반이 그래 중국이란 나라를 만든 건 좋았어. 뭐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공산화한 건 좋았어. 뭐 장제스를 대만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중국 본토를 다 차지했어. 뭐 그것까지 잘했다고 치자고. 근데 이 사람이 정치는 할 줄 알지만은 경제에는 정말 1도 모르는 양반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경제 정책을 벌이는데 그게 싸그리 망해. 뭐 너무 복잡하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경제 정책이 싸그리 망해가지고 중국의 농사도 망하고 뭐 이것저것 망해가지고 최소 4천만 명에서 최대치면 한 6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 일이 벌어져. 자기네 나라에서. 마오쩌둥이 그런 짓을 벌여. 자기네 국민을 그런 식으로 몇 천만 명을 우리나라만 인구만큼을 굶겨 죽여버려.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마오쩌둥 잘하셨습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 지 인기도가 팍팍팍 내려가잖아. 그래가지고 잠깐 주석 자리에서 내려는 왔지만은 권력을 놓기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딱 네 나이 때부터 대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어린애들을 꼬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야말로 그 뭐랄까 나라의 역군이고 어쩌고 막 띄워주면서 자기네 쫄딱으로 만들어. 근데 뭐 자기네 부하로 만든 것까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마오쩌둥이 그러면서 또 외쳤던 얘기가 옛날 이게 경제가 폭망했다 그랬잖아. 그 폭망한 경제가 자기 잘못이 아니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이면 안 돼. 내 잘못이 아니라 너네 아버지 때 나이들의 어른들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당시 중국이지. 중국의 그 기득권들 돈 많은 그 기득권들이 다 그 뭐랄까 일부러 나라를 굶겨 죽이게 하려고 막 그런 거다라는 그 음모론을 미친 듯이 퍼뜨려. 그러면서 그냥 음모론만 퍼뜨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 옛날에 있던 중국의 문화 그리고 옛날 뭐 문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뭐 내려오던 뭐 고리타분한 유교 문화 이런 것부터 때려 부셔야 된다. 왜?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는 그놈들이기 때문에 그놈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를 부셔버려야 된다. 가? 너희 나이 때 어린 젊은 사람들에게는 앞부분은 안 들리고 때려 부셔라 부분만 들린 거야. 그래서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해. 모든 문명을. 조상들 내지는 부모들이 갖고 있던 문화도 다 틀려먹은 문화야. 그러니까는 마오쩌둥 그러니까는 그 모택동 그 주석의 그 뭐랄까 인도하에 우리는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문화는 다 때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문화 대혁명. 모든 문화는 혁명으로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에 남아있던 문화란 문화들은 다 때려 부셔. 그냥 때려 부시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슬픈 얘기들인 게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때려 죽인 일이 그렇게 많아. 왜? 우리 모 도통 주성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나이 많은 놈들은 다 개새끼들이라고. 옛날 문화를 갖고 있던 분들은 다 죽여 없애는 놈들이라고. 누구야? 도대체 우리 아버지네. 죽여야지 그럼. 그런 식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몰라. 일단 10만 명대는 넘어서는 것 같아. 뭐 그 앞에 뭐 몇천 명대 죽였던 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겠지만은 죽인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존재하는 문화다운 문화들이 싸그리 없애버려. 싸그리 불질러버려. 공자 묘 같은 거, 아니면 공자 사당 같은 거 일단 불질러버리고 다 때려 부셔버려. 소림사도 그때 없어져. 소림사 뭐 무술 어쩌고 하는 거 다 가짜야. 그때 소림사 중들 다 어디로 다 도망가고 죽고 그랬어. 중국의 의학 없어져. 과학 없어져. 유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이제 유교 나라도 아니야. 실제 진짜로 유교 문화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거는 그 옆 아래에 있는 대만하고 우리나라야. 중국 본토에는 유교라고 말할 거리가 없어. 오죽하면은 자기네 옷도 없어 이제. 자기네들이 무슨 옷 입고 사는지도 몰라. 자기네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도 몰라. 음식 문화도 없어져. 왜? 음식 같은 것도 음식 문화 뭐 고급 요리 이런 것도 공산주의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 종교, 문화 뭐 이런 거 싸그리 다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문명이 리셋이 돼버려 그날. 그거 리셋되는데 10년도 안 걸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마오쩌둥 죽을 때까지 계속 그래. 물론 마오쩌둥 죽기 전에 또 다른 일도 있어가지고 뭐 뒤통수 쳐가지고 뭐 그 자기네 쫄다고 했던 애들을 다 어디를 팽식해버리긴 하는데 뭐 그리고 나서는 마오쩌둥 바로 죽어버리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 뭐 한국의 뭐 한복은 자기네 거고 김치도 자기네 거고 그거 왜 그러는데? 자기네 문화가 뭔지 몰라. 근데 진짜 너무 철저하게 때려부셔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왜 중국이 뭐 차오파이 어쩌고 하는 그 중국식 뭐 그 몸에 짝 달라붙는 여자들 입는 옷 그거 중국 옷 아니야. 베트남 옷이야.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사실은 청나라 때 문화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남았잖아. 청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 사람들이 살아남았으니까는 여전히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죽여버리진 않았단 말이야. 그 문화를 기억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지. 그 사람들이 다시 그때 문화를 살리면 되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뭐 청나라가 망하고서는 지금 현재 중국이 된 거잖아. 중국의 청나라는 저기 윗동네 애들이잖아. 몽골 쪽에 뭐 이러면 여진족 뭐 그쪽이잖아. 근데 중국 역사에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 아니야. 외세야 외세. 그럼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누구? 한족.
한나라 시절 하던 그 사람들. 한나라 이후에 명나라 뭐 이런 데로 이어지는. 사실은 한족나라는 명나라에서 끝났지. 뭐 어쨌거나 간에. 근데 여튼 청나라 문화는 기억이 남아있잖아. 근데 그건 자기네 중국 문화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 전에 명나라 문화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싸그리 없애버렸어 자기들이. 결국에는 한족이 주장하는 중국은 한족들이 위주인 나라거든. 한족이 주장하는 자기네 문화는 자기들도 뭔지를 진짜 몰라.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 거를 가지고 오자니 청나라는 자기네 문화가 아니거든. 청나라는 외국적 외세거든. 그러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던 게 뭐였냐면은 중국에서는 요즘 들어서는 시진핑 이후야. 시진핑 이후에는 이런 문화재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해. 왜? 다 자기네 거라고 우겨야 되거든. 역사 왜곡을 좀 심하게 해야 되거든. 외국 학자들이 봐가지고 이거의 실체를 알면 안 되거든. 자기네들은 지금 뭐든지 다 섞여야 돼. 뭐, 나중에 그 얘기할 일이 있을 거야. 도대체 얘들이 왜 동북공정 같은 걸 하고 있는지. 동북공정, 서북공정, 탐험공정 이래가지고 그 뭐 자기네 역사 그러니까 뭐 베트남 문화도 자기 거, 한국 문화도 자기 거, 몽골도 자기 거, 티벳도 다 자기 거, 다 자기 거라고 우겨.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 일이 있을 건데 어쨌거나 간에 중국은 지금 역사 왜곡하느라고 이런 거 발견하면은 그냥 묻어버려. 연구를 못하게 막아버려. 그러니까는 새로 뭘 만든다는 거 아까 그러니까 새로 뜯어고치는 거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잖아. 중국은 뜯어고치지 않아. 숨겨. 지금은. 그때 다 사라진 문화들을 다시 복구하는 장면, 복구하는 과정에서 구라를 좀 많이 쳐야 됐거든. 이거 얘기 너무 깊게 하면은, 한번 2시간, 3시간 얘기도 모자랄 것 같으니, 일단은 대충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다른 글도 한번 살펴봅시다. 또 뭐 있을까? 4번 34번. 자, 크레딧. 자, 여기서 크레디트가 동사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여기 have exist가 있거든. 그렇다면 명사일 거야. One kind or another의 credit arrangement는 존재해왔다. 모든 인간의 문화에서. 크레딧이 뭘까? 명사일 때. 동사일 때는 보증하다, 보장하다, 뭐 이런 뜻이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그래, 크레딧이 무슨 뜻? 그래, 신용이야. 맞아, 이거 신용이야. 응, 신용이야. 신용의 어레인지먼트가 뭔지는 지금으로서 잘 모르겠어. 뭐 신용을 뭐 정리하는 거라든지 뭐 한 종류든 다른 식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신용을 잘 정립하는 것은 모든 알려진 문화에서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신용이 중요했다고. 아마 그거인 것 같아. 신용이라고 그래? 이렇네. 아, 이게 왜 신용 거래가 됐냐 하면 말입니다. 은행에다가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면 은행의 계좌를 하나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은행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크레딧 인스톨먼트라 그러거든. 신용 설치. 우리가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신용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신용과 저 사람의 신용을 어레인지먼트 잘 정리한다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또 여러 번 할 얘기가 있을 건데 이거 그냥 일단 알아놓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은행에 관련된 말들이 있지. 못 알아듣게 입으로 그렇게 만든 말이 많아. 왜냐하면은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 왜? 왜? 은행 시스템은 왜 쉽게 이해하면 안 될까? 전에 얘기했었나? 모든 은행 시스템은 사기라고. 사기가 없으면 은행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합법적 사기라고 봐야 될 거야. 응?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고서는 좀 이따가 좀 얘기하도록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도대체 돈이란 무엇인가? 아니, 은행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아니, 은행이란 게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신? 공식적인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나오고 프랑스의 왕가가 사기치려고 만든 거거든. 엄밀히 말하면 사기꾼이랑 손을 잡아.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니, 이거?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돈을 자기들이 보관을 해줘. 보관을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줘. 아니, 뭘 했길래 이자를 줘?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돈을 플러스 알파로 더 줘야 돼? 내가 받은 돈 갖고 뭔가를 하잖아. 왜? 내가 은행이야? 예금주들이 나한테 와서 예금을 해. 그럼 난 예금 받은 돈을, 잠깐만. 좀 잠깐 스톱하자. 딴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뭐 여튼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은행이야. 누군가 나한테 돈을 맡겨. 그러면은 내가 맡아놓은 돈을 그냥 내가 갖고만 꽉 잡고만 있는 건 아니야. 다른 무슨 회사라던가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다고. 대출을 해주고서는 그러니까 빌려줘. 빌려준 다음에 내가 그 대출을 해준 사람한테 이자를 받아.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야. 여튼 그래. 아니다. 이건 얘기가 너무 기니까는 좀 이따가 영상 같은 걸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진짜로 은행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문제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특히 국어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와. 국어 문제에 은행 시스템과 이자 시스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건 진짜 단골 중에서 초단골이거든? 꼭 알아놔야 돼. 자, 여튼간에 이 얘기는 그럼 잠깐 좀 넘어가고, 하여간 신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간에 은행에 관련된 말들은, 하고 있던 말이 그거였구나. 은행에 관련돼 있는 말들은 은어가 되게 많아. 자, 이를테면 뭐 크레딧 같은 건 그렇다고 치자. 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 덤으로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자, 아웃스탠딩. 이거 무슨 뜻이었지? 뛰어난이었지? 근데, 이게, 이런 뜻이야. 미지불해. 돈 안 갚은. 은행에서는 그런 식으로 써먹어. 뭐 아니면은 베어 마켓, 불 마켓, 베어 곰 시장, 황소 시장. 뭘까요? 시장이 잘 나가면은 활황이라고 하지, 잘 못 나가면 불황이라고 하지. 둘 중에 하나거든. 베어 마켓은 활황일까 불황일까? 곰 시장. 이게 불황이야. 베어마켓, 황소시장. 이게 활황이야. 왜? 그냥 지들끼리 알아먹는 말로 만들고 싶었다니까. 아니면은 은행에 남아있는 잔고, 영어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씁니다. 균형이잖아, 균형, 밸런스. 이거 은행 잔고야. 금융용어들은 다 이래. 전부 다라고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은어야, 은어.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들만의 그 암호 같은 거야. 은행 시스템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으면은 은행 시스템이 뭔지 알면은 폭동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 그래도 실제로 프랑스에서 폭동 일어나잖아. 그래가지고 왕 모가지 날라가잖아. 거기에 은행 사기가 꽤 컸어. 그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 사기야. 여튼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여튼 그래서 은행 관련된 용어들은 그냥 외우는 것 말고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원래 뜻하고 너무 거리가 먼. 자, 여튼 그냥 이거는 봅시다. 자, 하여간 신용거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알려진 인간 문화에서 어떤 식으로든 one kind or another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해왔대. 문제는 그러니까는 이전 시대의 문제는 대절이 아니라 아무도 뭐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아무도 알거나 뭐 아니면은 뭐 헤디 아이디어하고 뉴는 결국 같은 뜻이잖아 이거. 아무도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를 몰랐다는 거다. 몰랐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신용거래라는 거를 어떻게 써먹을지 옛날 사람들이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옛날 사람들도 서로 간에 신용거래는 알고 있었다고. 아니 당연하지. 외상 같은 거 주고받았잖아. 그게 신용거래지 뭐. 자, 그것은 대절이었다. 사람들이 거의 원하지를 않았다는 거다. 많은 신용을 연장시키기를 그러니까 신용을 좀 확장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걔네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믿질 않았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 신용거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를테면 내가 뭐 한 1,000원을 빌려준다고 쳐. 그럼 나중에 뭐 이자까지 쳐가지고 1,100원을 막 받든지 뭐 어쩌든지 하겠지. 근데 내가 1,000원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가면 망할 게 뻔해. 그럼 빌려줄까? 안 빌려주지. 원금도 못 받을 거니까. 네. 응. 신용거래라고 하는 거는 미래가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돈을 불려가지고 그 이상의 돈을 자기도 돈 벌고 나한테 원금과 이자도 갚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고. 사람들이 신용을 연장시키기를, 그러니까는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어. 왜?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을 거란 보장이 없거든. 이 사람이 돈 벌어올 거란 보장이 없거든. 가서 돈 까먹을 게 뻔하거든.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테면 이 사람이 어디 전쟁하러 나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무기 살 돈이 필요해. 그럼 난 돈 빌려주기 싫을까? 아니, 빌려주기 싫을 거야. 왜? 못 받을 가능성이 미친 듯이 높거든.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할 거야? 어. 자, 이거 언제적까지 얘기냐 하면은 중세시대 얘기야. 중세시대에 상공업이라는 게 발달하기 전 얘기. 특히 이탈리아. 이탈리아 쪽에 상업이라는 게 발달하기 전 얘기. 그때는 영주들이 주로 돈을 빌려갔다 하고, 그 영주들이 돈 빌려가지고 전쟁했다고. 아까 내가 이 사람이 싸우러 가는데 무기 사려고 나한테 돈 빌려갈 거면 내가 돈 빌려줄 거냐고. 라고 했잖아. 안 빌려줄 거라 그랬지? 그게 영주들이 했던 짓 그대로야. 영주들이 돈 가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돈 많은 상인들한테 와가지고, 아니면 왕가 같은 데 가가지고, 저기 돈 많으시죠? 저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 빌려다가 어디다 쓰실 건데요? 가서 사람 좀 죽이고요. 그 땅 좀 뺏어갖고 올게요. 라고 하면은, 나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지.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가? 그리고 저 땅 뺏어왔을 때, 돈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좀 더 벌겠네? 그러면은 돈을 빌려줄게. 라고 되는 거겠지만,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어. 사람 죽이러 가는 건데. 사람 죽이러 가는 건데 이득 보고 돌아올 일이 뭘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신용거래라는 게 흔치 않았던 거야. 그랬다고. 자,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었다고. 대절이야를. Times passed. 지나간 시간이 had been better. 더 나았다고. Than their own times. 그들의 시간보단. 실제로 그랬어. 생각해봐봐, 이거 중세시대, 아니 전에 혹시 그 얘기 안 했더니 이거 그리스 로마 시절에 살던 집들은 그때는 노예들도 기본적으로 돌로 되어 짓고 뭐 그 천장도 되게 잘 돼 있고 뭐 그런 집들에 살았다고. 근데 중세시대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살았었는지. 이거 얘기 안 했었나? 중세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 중세시대 사람들의 주거 환경. 이랬다고. 저기 그리스 로마 시절에 무슨 콜로세움 같은 거 짓던 거 생각해봐봐. 같은 동네 사람들이야. 1000년 지나고 나니까는 돌집은 돌집, 돌도 뭐 어서 두개 지어놨고, 콘크리트나 그런 거 어디로 다 사라지고, 그리고 뭐 초가집에다가 집에서 뭐 소, 돼지, 뭐 닭이랑 같이 살아. 완전 원시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옛날이 더 좋았네. 아니, 실제로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이 더 살기 좋았어. 굶어 죽고 얼어 죽지 않던 시절이야, 그 시절이 오히려. 그러니까 중세시대를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야. 유럽의 중세시대는 진짜 암흑기 맞아. 지들이 뭐 하나 제대로 만든 게 없어. 여튼 그랬다고. 과거, 타임스 패스트, 지나간 시간이 그들 자신의 시간보다 더 나았다고 일반적으로 믿었다고. 실제로 나았으니까. 문명이 퇴보한다? 아니, 실제로 퇴보했어. 자, 그리고 또 대절이라고 믿은 거지. 옛날 때가 더 나았고, 그리고 미래가 더 나쁠 거라고. 보니까 알 것 같잖아. 미래는 더 나빴어, 실제로. 자, 그것을 경제 용어로 이게 풋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말하자면, 그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걔네들은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 믿었던 거야.
부의 전체 양이 제한되어 있다고. 뭔 얘기? 아니 실제로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랬어. 뭘 더 만들어가지고 뭐 농사 짓는 능력을 키우고 농사 내지는 뭐 공업 같은 걸 발달시켜가지고 생산력을 늘리고 그딴 거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영주님께서 저 옆 동네 가서 다 죽이고 오잔다. 다 죽이고 와. 다 죽여. 그럼 뭐 우리는 안 죽나? 우리도 죽고 저쪽도 와장창 죽고 그러면 사람 수는 줄어. 뭐 대신 그만큼 땅이 생겼지. 근데 땅이 왕창 생기면 뭐해?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사 짓는 무슨 기술이 팍팍 나아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팍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 중세시대 사람한테 있어서 부라는 거는 만들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뺏어오는 거야.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라는 거의 총량은 제한돼 있어. 남한테서 뺏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부는 늘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때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당연했어.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겼대. 나쁜 배팅으로 to assum 하는 거를 가 목적어 왜 오형식의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 절대 못 적습니다. 이렇게 뒤로 보내야 돼. 자, 대절이라고 가정하는 거를 나쁜 배트가 원래 내기였어.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생산해낼 거라고. 10 years down the line. 10년 연속으로 란 뜻이야. 말 그대로 주로 아래로니까 그냥 연속이야. 쭉 늘어져가지고. 10년 내내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거라고 가정하는 거는 그 나쁜 내기라고 여겼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사람이 어떻게 10년 동안 이득만 보면서 살아? 라고. 왜? 미래는 더 나빠질 거거든. 내가 잘 살면은 누군가 와서 우리 집 다 털어먹고 갈 거거든. 아무도 와서 우리 집을 털어먹지 않으면 최소한 교회라도 와서 털어먹을 거거든. 교회가 안 와서 교회가 나 안 털어먹으면은 영주가 와서 털어먹을 거야. 그냥 그때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어. 반드시 내가 사는 시절에 몇 번인가는 반드시 누군가한테 나의 전 재산 및 나의 가족들 및 나의 생명들이 다 털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맞았어. 중세시대는 그런 시절이었어. 자, 비즈니스는 사업이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처럼 보였다고. 제로섬 게임이 뭐지? 경제학이 가장 기본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상식 좀 키우세요. 아까 왜 이를테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서로 경쟁해가지고 남는 거는 그냥 빵. 내가 이기면은 내가 이만큼 돈을 벌면 이 사람 돈을 이만큼 잃어야 돼. 이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잃는 걸 얘기해. 합치면 빵이야. 윈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서로 이기는 건 존재하지 않아. 서로 간에 이득을 본다는 개념은 없어.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내가 이득을 보는 거야. 그런 건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 총합이 빵.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만 하는 그런 시장을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고 실제로 맞았어 이때 당시는. 물론 한 특정한 빵집의 이득은 올라갈지도 몰라. might rise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오로지 expense 희생이라고 하자. 베이커리 넥스트 도어에 옆집 빵집의 희생만으로만 이 빵집은 잘 될 수가 있어. 왜? 사회의 부가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그대로라고 쳐봐. 근데 사람들이 먹는 빵 양은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빵을 곱하기 2로 먹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는 거는 이 빵집이 잘 된다는 거는 저 빵집은 망한다는 얘기라고. 그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자, 영국의 왕은 그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프랑스 왕을 털어먹음으로써 실제로 그랬어. 계속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이거. 이 전쟁 이름이 뭐였지? 영국 왕이 프랑스 왕 털어먹어가지고 돈 벌어먹은 거. 백년전쟁. 중세시대의 막타를 쳐버린 인간의 끝장. 얼마나 왕이라는 놈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사도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은 이유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저기 백년 전쟁 역사 같은 건 한번 봐봐.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백년. 좋은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한심한 시선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야. 뭐 이를테면은 그때 맨날 나왔던 말, 노블리스 오블리주. 여러분 저 귀족의 의무. 노블리스 귀족. 노블. 오블리주. 의무. 귀족의 의무. 뭐 나가서 다 같이 나서 다 같이 싸워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달려나가야 되는 거는 일반 병사가 아니라고.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맨 앞에 뛰어가는 거는 항상 귀족이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 그게 기사도지. 정말 훌륭한 기사도 아니겠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 병신 같으면 끝판왕이거든. 귀족이 달려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달려나가지 않아. 왜? 귀족이 그 솔선수범을 안 보여서? 아니, 그런 훌륭한 얘기가 아니라 뒤에서 달려가야 되는, 뒤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 그 병사들이 실제로 자기네 병사가 아니거든. 다 용병들이야.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특히 돈 받고서 목숨 걸지 않아, 사람들은. 딱 돈 주는 만큼만 일해. 그때 용병들도 그랬어. 그래서 서로 저쪽에 프랑스 용병단과 영국 용병단 사이에는 이미 그 용병들끼리, 왕들끼리 말고 용병들끼리 서로 약속이 돼 있어. 오늘은 우리 쪽에 한 5명만 주는 걸로 하고서는 오늘은 전쟁 끝내는 거다잉?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붙을 건데 그럼 니들이 5명만 죽고 우리 쪽이 이번에 이긴 걸로 하자 라고 몇 달 뒤에 그 우승 계획까지, 승리 계획까지 다 짜져 있어. 이건 싸우는 게 아니야. 서로 짜고 치는 거지. 용병들이잖아. 서로 돈만 받으면 끝이야. 그리고 용병들은 전쟁을 끝내기 싫어한다고. 왜? 밥줄이잖아. 전쟁 끝나면 자기들 밥줄 없어지잖아. 전쟁 안 끝내려고 그래. 그러면 실제로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 왕이 직접 나가줘야 돼. 그 고용주가 나가가지고 서로 그 상대방을 깽판 쳐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용주가 먼저 달려나가서 서로 그 용병단들끼리 약속되어 있던 그 약속을 깨야 돼. 약속했던 사람보다 좀 몇 명 더 죽여야 돼. 그러면 이쪽 용병단도, 저 새끼들이 약속을 깨네? 씨발 몰라, 우리도 죽여. 이렇게 싸움이 돼.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에서 실체야. 이런 거야. 아니 실제로 그런 식으로 100년이 아니라 130년인가 120년 가까이 서로 털어먹어. 물론 누가 악역이냐 하면은 영국이지 뭐. 원래 세계 역사에서 악당을 찾아라 그러면은 대체로 일단 영국 탓부터 보면 대충 맞거든. 이시절투도 그랬어. 영국의 흑태자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봐봐. 하여튼간에 아니 실제로 프랑스 왕을 강탈을 털어먹었다고요? 얘 정말로 털어먹었어. 납치해가지고 전쟁에서 왕 잡아가지고 이 왕 몸값 얼마 줄래? 라고 진짜 미친듯이 털어갔거든, 돈을. 아니 정말로 랍을 했어. 털어갔어. 그래서 어쨌거나 너는 파일을 여러 방식으로 자를 수는 있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이기면은 누군가는 지는. 그건 중세시대에는 신용거래라는 게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신용거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적어도 이 빈칸은. 그러니까는 제로섬 게임. 누가 이겨야지? 누가 이기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본다. 나는 이 제로섬 게임에서는 너는 파이를 여러 식으로 자를 수 있지만 절대로 그 파이가 커지진 않는다고. 이건 제로섬 게임에 대한 얘기야. 왜 이런 되도않은 이상한 얘기로 시작했냐 하면은 말입니다. 왜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로섬 게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앞에 글이 잘려서 그래. 앞에 뭐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얘기 중간에도 또 뭐 껴있었을 거야. 편집하다 보니까는 별로 상관없는 앞부분이 우장창 딸려온 거야, 이거. 사실은 이 문장은, 이 글은 비즈니스 이 뒷부터만 읽으면 돼. 앞부분에 읽을 필요도 없어. 제로섬 게임이라고. 제로섬 게임에서 특정 빵집의 이득은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옆집 빵집이 망해야 되는 거다.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을 털어먹어야지 부유해질 수 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파이를 뭐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파이를 나눠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로섬 게임 안에서 파이가 절대로 커지진 않는다. 그냥 이 얘기야. 자, 그렇답니다. 오케이. 오늘은 한 요 정도쯤 보십시다. 아유, 딴소리 진짜 많이 했네. 뭐 별로 진도 나갈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합니다.
자, 대신 다음 시간에 올 때는 그 새 교재 있잖아. 결국에는 시밀 걸로 사오기로 한 거? 그래. 시밀 교재를 꼭 좀 가지고 오십시다. 그래요. 사실은 시밀 교재 가지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풀어와야겠지만은 지금 보아하니 뭐 첫 시간 언제 교재 사갖고 언제 풀지도 잘 모르겠으니 일단은 가지고라도 와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시뮬 사가지고 좀 다음 시간에 좀 풀어갖고 올 수 있겠니, 그러면? 그냥 일단 가지고만 와보실라고? 할 수 있으면 일단 최대한 좀 풀어놔 보십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끝.